골프 접대와 식사 제공 혐의를 받고 있던 윤건영 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의 한 개신교회 뒷마당에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정원이 조성돼 종교 간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음악영화제를 개최하면서도 극장이 없어 영화관 없는 영화제 도시라는 오명을 받던 제천에 영화관 2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던 윤건영 교육감의 접대 골프 의혹. 골프를 함께 쳤던 지역 건설업자가 윤 교육감의 골프비를 냈고 교육감이 저녁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 건설업자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윤현호 충북체육회장 삼양건설 대표로부터 5월 11일 날 접대 골프를 받으신 거는 골프 접대를 받으신 건 맞죠? 네, 저녁 식사 대금은 누가 했습니까? 그럼 선거구민한테 그 식사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윤 교육감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결국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주고받은 돈의 차액입니다. 당시 건설업자가 결제한 윤 교육감 몫의 골프비는 21만 5천 원. 여기에 점심 식사와 골프용품 비용까지 더하면 건설업자가 대신 내준 돈은 28만 원 정도입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이 가운데 2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돌려줬고 골프 회동 이후 저녁 식사비 8만 원도 개인 돈으로 직접 결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쓴 돈을 계산하면 각각 8만 원 정도로 차액은 500원에 불과해 사실상 각자 돈을 낸 더치페이와 다를 게 없단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과 무관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되고 있지만 액수가 같아 처벌이 어렵고 동석한 2명이 충북 지역 유권자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감에서 윤 교육감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사적 만남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냥 친구와 사적 모임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될 줄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문제가 된 건설업자의 가족 명의로 된 건설사들이 교육청 관급 공사를 수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주소지에 2개의 건설사가 같이 있더라고요. 윤현우 대표의 삼양건설 대표죠. 배우자, 자녀가 대표와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예요. 근데 관급공사를 주로 했죠. 근데 이 충북교육청도 관급공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경찰은 동석한 2명이 충북 선거구민과의 연고가 없는 건지 최종 확인을 거쳐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제천 영하 12.5도, 보은 속리산 영하 1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에 머물며 종일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제천에는 한파경보가, 나머지 충북 전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밤사이 중남부 지역에 눈이 내려 옥천 0.8cm, 영동 0.2cm의 적설량을 기록해 출근길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탄절이던 어제 충북 지역 성당과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는 강론에서 약자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갈등과 욕망이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승복하는 성탄절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보통 종교가 다르면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 청주의 한 개신교 교회가 자신들의 마당에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정원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 평화와 화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현장에 조미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과 이어지는 한 교회. 외벽엔 탄환이 박혀있던 자국이 선명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빗발쳤던 총탄의 흔적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일부러 보수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교회 뒷마당으로 발길을 옮기자 이번엔 전혀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복자 오반지 바오로, 김준기 안드레아 등 천주교 성인들의 이름과 함께 얼굴을 형상화한 조형물. 1866년 병인 박해 때 이곳 청주 병영으로 끌려와 갖은 고문 끝에 숨진 순교자들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과거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던 청주진영 관사와 옥사가 있던 천주교 성지였는데 개신교 교회가 천주교 성당과 손을 잡고 일명 순교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순교 정원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개신교회가 가톨릭의 순교 의미를 품고 있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전시는 1904년 초가집에서 시작한 청주읍교회. 중부권 선교의 개척자인 민노아 선교사가 1년 뒤인 1905년 이 땅을 사들이면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순교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그분이 이제 부여잡고 교회를 1년 만에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1939년에 지어진 현재의 예배당은 백두산 금강송을 엮어 만든 삼각형 모양의 트러스 구조 지붕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건축학적 가치도 높습니다. 교인들은 이 공간에 서린 화합의 정신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파는 다르지만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고 틀리다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조금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주교도 화답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던 이 교회의 역사를 기려 순교정원과 함께 민주정원 조성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성지를 찾아오는 천주교 신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교우들도 엄청 고마워하고요. 또 전국에서 오는 순례객들한테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땅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많이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터전을 내어준 교회와 그 뜻을 기리는 성당. 두 종교의 아름다운 동행이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이 바른 마음을 뜻하는 정심을 강조한 신년 법어를 발표했습니다. 천태종 도용종정은 깨달음의 지혜가 두루 비추며 모든 차별의 경계가 사라지고 평등의 세계가 열린다면서 마음을 깨치면 일체가 고요해진다고 설파했습니다. 또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욕심 없는 정심을 지켜 복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해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제천시지만 정작 시민들이 평소에 영화를 볼 극장이 없어 영화관 없는 영화제 도시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최근 잇따라 영화관 2곳이 문을 열면서 체면을 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위기 속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던 제천시. 하지만 영화제가 끝나면 정작 제천 시민들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인근 도시로 원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2곳의 영화관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인구 13만 도시의 상영관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솔직히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관이 없는 도시에서 영화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영화관 없는 영화제 도시라는 아이러니는 2년이 다 돼서 해소됐습니다. 지난 2023년 말 CGV가 휴업에 들어간 뒤
올해 5월 제천 시네마가 재개관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옛 메가박스 자리에 제천 문화극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적 갈증을 느껴온 시민들은 집 근처에 생긴 극장이 반갑습니다. 특히 영화관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젊은 층의 호응이 높습니다.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영화관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끔 태블릿으로만 시청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근처에 영화관이 생겼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요. 새로 문을 연 극장들은 단순히 상업 영화만 틀어주는 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포부입니다. 영화제 도시라는 특수성을 살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계획입니다. 상업적인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성 위주의 영화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해서 제천 시민 고객님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OTT 서비스의 급성장과 영화산업 전반의 침체에 지방 중소도시 극장이 수익성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역의 염원을 안고 다시 불을 밝힌 제천의 영화관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도지사 직인까지 찍힌 공문이 연인 간의 사적 대화 내용이 삽입된 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돼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스마트 축산 장비와 관련해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으로 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담겨 결제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담당 공무원이 공문 작성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고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결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즘 경남 거제에서는 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대구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고수온의 영향으로 어획량은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김상원 기자가 조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제 외포항을 출발해 20분. 칼바람 맞으며 도착한 어장에서 그물을 걷어올리자 물메기와 잡어 사이로 대구가 섞여 올라옵니다. 자리를 옮겨가며 그물을 올리지만 신통치는 않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겨울에 알을 낳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허가구역에서만 그물을 치고 잡을 수 있는데 수온이 높다 보니 잘 안 잡히는 겁니다. 11월 달쯤 돼서 이 북서풍이 쎄로 불어가고 수온이 팍 떨어져야 되는데 욱은 조금 잡아도 밑 수온이 뜨시기 때문에 대구가 이리 안을 빨리 못 들어가더라고. 최근 위판량을 보면 3년 전까진 10만 마리를 넘던 것이 2년 전 3만 6천 마리, 지난해 1만 5천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위판장에서도 대구뿐 아니라 물메기와 아귀가 많이 거래됩니다. 대구 경매가는 보통 5만 원 안팎으로 어획량이 주는데도 가격이 약세입니다. 소비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잡이 어민들은 현재 1월 16일부터 한 달간인 금어기를 늦추고 조업 허가 구역을 조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구를 어획하는 호망 허가 구역이 지금 현재 그 위치는 대구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대구 호망을 그 허가 구역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이맘때 열리던 대구 축제는 어획량 부진에도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초로 늦춰서 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 동기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퇴교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일부 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교육생은 지난해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지만 같은 생활시를 쓰던 동기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석 달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